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실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그대로 일단 단원, 변화하는 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교과서 12쪽에서 15쪽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12쪽은 서로 다름을 존중해요. 이것에 대해 배울 거고, 14쪽 넘어가면 건강한 발달을 위해 노력해요. 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이 우선 교과서 12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해요. 옆에 나만의 장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적혀 있고, 아동기는 개인에 따라 발달이 나타나는 시기가 다르고 발달하는 속도와 정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키가 더 빨리 크는 사람이 있고 친구들보다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달의 개인차는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우리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걱정하거나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발달에 따른 자신의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는 동시에 나와는 다른 친구의 모습도 존중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발달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만의 장점을 가꾸어요. 서로 다른 모습을 존중해요. 그 밑에도 읽어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우리 몸의 발달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우리 몸이 자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정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즉, 부모님께 물려받은 염색체 속의 유전자 정보로 우리의 모습이 정해지기도 하고 자라는 과정에서 운동, 식습관, 가족의 보살핌, 사회적 환경 등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우리 몸이 자라는 동안 성장 속도와 수준 등에 서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옆에 신체 발달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같이 보았는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과제로 1학년 때랑 이제 5학년이 되어서 4년간 어떤 게 달라졌는지 과제를 제출하라고 했었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그 과제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교실이나 아니면 친구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점인데 키가 많이 큰 친구도 있고 별로 자라지 못한 친구도 있어요. 키가 많이 자라지 못한 친구도 있어요. 또 1학년 때보다 다들 뭐 인지 수준이 많이 달라졌어요.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가장 많이 본 거는 뭐 1학년 때는 구구단을 못했는데 구구단을 하게 됐고 그거 말고도 뭐 복잡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에서 그 뭐 정서적 표현도 뭐 어렸을 때는 좀 단순했으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더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이런 것처럼 모두가 발달을 해 나가는 건 맞는데 키가 빨리 자라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뭐 지난 실과 시간에 말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6학년 때까지는 진짜 엄청 컸어요. 물론 제일 큰 건 아니었어요. 6학년 때 이미 180 찍은 친구들도 있었어가지고 선생님 6학년 때 168까지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3년간 한 6cm 자라고 고등학교 3년간 또 좀 더 자라서 지금의 키가 되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느꼈던 건데 일단 초등학교 땐 완전 컸고 중학교에서도 나는 엄청 큰 편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선생님보다 작았던 애들이 이제 쑥쑥 커서 선생님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농구를 했었다고 했죠. 또 이거랑 관련된 이 모든 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농구를 할 때 원래 키가 가장 큰 사람이 센터라는 걸 봐요. 골 밑에서 튀어져 나오는 공을 잡고 골밑 슛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를 했거든요. 부동의 센터였어요. 포지션이. 근데 중학교 되더니 센터를 해도 되지만 나보다 큰 친구들이 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 고등학교 때 가니까 센터를 하기에는 좀 작은 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니까 센터는 당연히 못하게 되었어요. 물론 선생님 대학 때 농구부가 평균 키가 한 181, 180 이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센터를 하는 친구들은 191, 189 이런 친구들이 센터를 하게 됐고 선생님은 이제 포인트 가드랑 슈팅 가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 포지션이랄까요? 좀 더 나아가긴 그렇지만 간단하게만 말하면 그 세계 최고의 농구 리그 NBA에서 가면은 이제 센터는 막 2m 13, 2m 10 이러고 이제 포인트 가드는 183에서 191, 194까지 그 정도. 네, 어쨌든 선생님은 센터였는데 다른 친구들이 선생님은 어릴 때 빨리 크고 점점 느려졌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커서 선생님이 센터 포지션에서 포인트 가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럼 이제 다들 교과서 13쪽을 한번 볼까요? 교과서 13쪽을 보면은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의 발달 과정과 발달의 개인차 이해하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발달 과정을 담은 책을 만들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준비물, 도화지, 자신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 색종이, 사인펜, 색연필, 가위, 풀 등. 책 만들기. 도화지 반으로 자르고 각각 4등분해서 접습니다. 한 면에 풀칠하여 2장을 붙여 병풍처럼 책 모양을 만듭니다. 발달 책의 내용을 그림과 사진, 글 등으로 표현합니다. 표지에 제목을 넣고 꾸며 완성합니다. 그렇게 완성해서 안에 내용을 채워 넣는 건데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했으면은 준비물 챙겨서 다 같이 만들어 봤을 것 같은데 이거를 만드는 건 하지 않고 그 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교 계약해서 만들었으면은 바꾸어 본 다음에 이런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적는 게 있는데 이렇게 책으로 하지 않고 이번 시간 과제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그 구글 클래스룸에 글 쓰는 걸로 1에서 4세였을 때 특징적인 것에 자신의 특징에 대해서 적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줄게요. 1에서 4세, 1살에서 4살이었을 때 나는 돌잔치 때 무엇을 잡았다고 한다. 부모님은 마이크를 잡기 원했는데 나는 연필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 줄씩 써줘도 되고요. 다음으로 5에서 7세, 초등학교 전에 특징적인 거 한 가지 써주면 좋겠고요. 또 1학년에서 4학년 중에서 특징적인 거 하나, 현재 나의 모습. 요약해 볼게요. 이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줄씩 자기의 경험이나 에피소드를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1살에서 4살 그 중에 있었던 일 하나, 그다음에 5살에서 7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네 번째가 현재. 이 4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에피소드나 이런 걸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 적혀있는 장래 희망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나의 장단점, 관심사, 고민거리 등 그런 걸 적어줘도 상관없고 그냥 있었던 일을 적어줘도 돼요. 그냥 간략하게 그 1살에서 4살, 5살에서 7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지금 이 4가지에서 아무 자유 주제로 한 문장씩 적어서 내는 게 과제입니다. 지난번 그 1학년에서 5학년 비교하는 과제 중에서 선생님이 또 흥미롭게 봤던 게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이제 이 5학년 1반 같은 반 친구가 적어줬던 건데요. 우선 장래 희망이 바뀌었다고 적어준 친구가 있었어요. 누군지 말 안 하겠지만 연예인이나 아이돌이 되고 싶었는데 작가가 되고 싶었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고민에 대해 적어준 친구가 있어요. 1학년, 2학년 때 공부는 쉬웠는데 5학년 되니까 공부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진솔한 얘기를 적어주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한 줄씩만 적어서 내는 걸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건강한 발달을 위해 노력해요. 교과서 14쪽 선생님이 우선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건강한 발달을 위해 노력해요. 잠깐만. 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자라고 싶은가요? 아동기의 발달은 우리가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거치게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에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한 측면의 발달만 이루어진다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리 방법을 알고 스스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친구, 학교,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발달에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한 노력. 신체적 발달을 위해 골고루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잠을 충분히 자요. 인지적 발달을 위해 책을 꾸준히 읽고 깊이 생각하며 궁금한 것은 찾아보는 습관을 가져요. 사회적 발달을 위해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요. 정서적 발달을 위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예술활동, 자연학습, 여행 등 다양한 체험을 해요. 네, 이렇게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또 덧붙여 보자면은 신체적 발달이라 하면은 우선 키가 크는 것을 보통 말하거든요. 신체적 발달이라 하면은 물론 근육이 길러져서 힘이 더 어렸을 때보다 더 늘어나는 것 이런 것도 신체적 발달에 포함이 되지만 일단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러분이 키가 큰 것을 바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까 전 페이지에서 발달의 개인차에서 부모님의 유전자, 염색체로 자라는 것도 있다고 했지만 관리를 해서 또 자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골고루 먹고 영양분 섭취가 중요하겠죠. 우유 먹으면 큰다 이런 말 많이 들어왔고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자라는 데는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도 단백질, 고기 같은 거 좋아하지 않더라도 물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적겠지만 챙겨 먹도록 하세요. 고기가 싫으면은 생선도 괜찮고 두부, 콩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이 요즘 느끼는 건데 요즘 여러분들 또래의 학생들이 콩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콩을 왜 싫어하는지 선생님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큰 키와 긴 다리를 위해서 그 순간에 그런 맛 없음은 좀 털어 넘기고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인지적 발달을 위해 책을 꾸준히 읽고 깊이 생각하며 궁금한 것은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라 하는데 인지적 발달을 위해서는 왜라고 질문하는 것과 호기심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온라인 계약이다 보니까 강의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지식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 왜 그러지? 또 수학 문제를 풀어도 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아요. 선생님이 단원명 같은 것도 항상 사전에서 사전에서 찾아보고 이 단원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지 알아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시간에 본초 좌우선 위도 경도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지적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발달.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요. 대인관계 기술이라고도 하거든요. 대인관계. 사람을 대하는 이제 기술인데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은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에 처해보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또 항상 여러분들의 스타일이나 특징이 있겠지만 그것만 강조하기보다는
다른 친구가 이런 상황에서 난 이렇게 했더니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좋더라. 이런 경험담을 얘기해 보면은 그런 걸 한두 번씩 적용해 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친구가 뭔가를 자랑하고 있으면은 맞장구 쳐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발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정서적 발달을 위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예술활동, 자연학습, 여행 등 다양한 체험을 해요. 정서적 발달은 저렇게 이제 여유를 가지는 게 꽤 중요하고, 또 저렇게 예술 활동이나 은미체 활동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15쪽 내용이죠.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실천하기. 친구들의 고민을 읽고 친구들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도움말을 적어봅시다. 튼튼이 친구들보다 키가 작아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키가 클까요? 여러분들이 적어서 제출하는 게 과제긴 한데 선생님이 튼튼이만 이거 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면 이렇게 도움말을 적을 것 같아요. 일단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며 잠을 일찍 자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키가 크는 시기가 친구들에 비해서 좀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나도 키가 크는 때가 온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꾸준히 영양소를 섭취하고 운동을 하고 일찍 자다 보면은 어느 순간 키가 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도움말을 설 것 같아요. 그 뒤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30년 후 나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되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적어보고 실천해 봅시다. 30년 후 나의 모습, 키가 지금보다 많이 자랐을 거고, 얼굴도 잘생겨지고 다들 예뻐졌을 거고, 이제 장래희망, 여러분들 직업을 갖고 있겠죠. 30년 후면은 이제 지금 12살, 30년 후면 42살, 42살일 테니까 직업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적어보고 실천해 봅시다. 30년 후 나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게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적어서 과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영상들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다 하고 시간이 없는 것 같다. 근데 난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왜냐면 이거는 내 키와 외모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 다 검색해서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